위르긴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데뷔전을 치른 가운데 이강인이 클린스만 5 황태자 후보 영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가 지난달 27일 클린스만 감독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 약 3년 5개월간 동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클린스만 감독을 통해 축구대표팀의 세대교체가 이뤄질지도 크나큰 관심사였는데요. 지금의 대표팀은 캡틴 손흥민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며 손흥민의 기량과 명성은 아직까지 건재하기 때문에 2026년 월드컵까지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찰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하지만 주장 완장과는 별개로 앞으로 4년간 한국 축구가 손흥민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는 스페인 현지에서도 넓은 시야와 최고 수준의 탈압박, 그리고 패스 능력까지 갖춘 자원으로 평가받는 이강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비록 벤투호에서는 중용받지 못했으나 기량이 점점 만개하고 있는 지금이라면 이강인이 클린스만호의 새로운 황태자가 되어 대표팀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감독과 캡틴 모두 이강인을 차세대 국대 에이스로 키우기 시작한 정황과 이번 평가전에서 이에 걸맞는 실력으로 화답한 이강인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 일상일보 구독 설정 부탁드려요. 한국 축구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위르긴 클린스만 감독이 3월 남미팀을 상대로 한 2차례 A매치 평가전을 통해 자신의 축구 철학과 용병술을 드러냈습니다. 공격수 출신인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기자회견부터 공격 축구를 천명했고 실전에서도 이 부분은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전체적인 템포를 끌어올려 빌드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이전보다 줄였고 후방에서의 도전적인 패스를 통해 한 번의 득점 찬스를 만드는 장면도 자주 연출했습니다. 재능을 맘껏 뽐낼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에게 프리롤을 부여해 특정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상대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손흥민은 A매치 2경기 모두 과감한 공격을 전개했고 콜롬비아전에서는 2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우루과이전에서는 골든보이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풀타임 기용, 잠재된 능력을 폭발시키는 마법을 펼쳐 보였는데요. 이날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은 이강인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90분 동안 그라운드를 종횡무진하며 우루과이 선수들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한국 축구의 미래라는 일반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파울루 벤투 감독 체제에서 이방인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클린스만호에서 능력을 극대화할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상 2번째 원정 16강을 이룩한 벤투 감독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에서 주전으로 활약한 이강인을 외면하다 마지못해 월드컵 본선 무대에 가서야 조커로 활용했었죠. 이강인이 A매치 12경기를 치르며 풀타임을 소화한 건 2019년 10월 스리랑카와의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이후 이번 우루과이 평가전이 통산 2번째입니다. 왼발이 주발인 이강인은 전반에는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우루과이의 왼쪽 수비 진영을 돌파하는 역할을 수행한 데 이어 후반에는 왼쪽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의 공격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상체를 이용한 페인트 동작에 우루과이 수비수들은 속절없이 나가떨어졌고 저돌적인 돌파와 드리블, 패스를 통한 공간 창출은 축구팬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왜 저런 선수가 그동안 외면을 받았어야 했는지 의아해할 정도로 이강인의 플레이는 한국 축구의 활력소 그 자체였는데요. 기록상으로도 이강인은 거의 전 부문에서 수위를 달렸습니다. 드리블 시도, 크로스, 골경합, 파울 획득에서 모두 팀 1위를 기록했죠. 29차례 패스 시도에서 26회를 성공, 패스 성공률 90%를 기록했으며 2차례 키패스와 10차례 크로스 가운데 4회 성공, 롱패스는 3회 시도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오현규의 골이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어시스트까지 기록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한국이 전반 14분까지 단 하나의 슛도 기록하지 못하고 템포와 리듬을 잃고 있을 때 첫 슈팅을 기록하며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이강인의 왼발 슛이었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장면은 전반 38분이었습니다. 이강인이 계속해서 가운데로 돌파해 왼발 슈팅을 날리자 우루과이 수비수 여러 명이 달라붙어 이강인 봉쇄를 시도했는데요. 그러자 이강인은 과감한 오른쪽 측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왼발 원툴로만 생각했던 이강인이 오른쪽으로 움직이자 허를 찔린 우루과이 선수들은 황급히 이강인을 쫓았지만 이미 날카로운 크로스가 문전을 향해 날아간 뒤였습니다. 그것도 주발인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올린 크로스였죠.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헤더를 시도한 황의조의 머리를 살짝 스쳤고 풀백 이기재가 대포알 같은 발리 슈팅을 시도했을 정도로 결정적인 골찬스가 이어졌죠. 이후에도 이강인은 공을 잡으면 주저하지 않고 드리블을 시도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 템포를 시도해야 한다는 클린스만 감독의 스타일을 완벽히 이행한 것이었죠. 상체를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순간적으로 왼쪽을 향해 치고 달리는 페인팅 움직임에 우루과이 수비수들은 나가 떨어졌고, 수비에서도 적극적인 몸싸움과 키핑력으로 상대 선수들을 압도했습니다. 스포르팅 리스본의 핵심 수비수인 세바스티안 코아테스와 이강인의 악연, 발베르데 역시 이강인을 빛내기 위한 조연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후 우루과이 선수들이 이강인을 막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파울이었습니다. 눈에 드러날 정도로 마음먹고 거친 플레이를 일삼기 시작했죠. 발베르데도 후반 3분 이강인을 거칠게 미는 등 변함없이 기매너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후 이강인을 막을 수 있는 건 파울뿐이라는 극찬을 남길 정도로 우루과이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강인의 활약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정작 경기 후 이강인은 덤덤한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오히려 실망감이 더 커 보이는 표정이었죠. 이강인은 선발로 뛸 수 있어 영광이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좋은 플레이를 하고도 결과를 거두지 못해 아쉬웠다며, 그간 줄곧 뛰어왔던 중앙이나 이성 공격 자리가 아닌 어색한 오른쪽 공격수로 출전한 것에 대해서도 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포지션이든 최선을 다해 팀에 도움이 되려고 한다고 국가대표로서 책임감이 묻어나오는 발언을 했는데요. 경기장에서도 강력해진 피지컬을 바탕으로 남미 선수들과 과감히 몸을 부닥치며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어느덧 과거 국대 선배들과 캡틴 손흥민처럼 책임감이 뚝뚝 묻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태껏 이강인을 유망주로 귀여워해주던 대표팀 주장 손흥민도 이날 경기 후에는 이례적으로 이강인을 향해 강인히도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대표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선수라고 말하며 한국의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이강인 키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의 존재감을 어필하며 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세대 교체에 나설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의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끝에 상대가 이강인을 멈출 수 있는 것은 파울뿐이었다. 이강인의 성장 속도에 맞추어 더 좋은 조합을 찾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강인도 이러한 찬사와 책임론에 화답하듯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모든 선수들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저도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선수가 돼서 대표팀 선수로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힘줘 말했는데요. 이강인을 더욱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역시나 한국 축구 팬들의 응원과 사랑입니다. 힘든 시련이 있어도 마음을 다잡고 성장을 다짐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한데요. 이강인은 카타르 월드컵 이후 마요르카까지 찾아와 주실 정도로 많은 팬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플레이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탁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다이내믹해질 축구 국가대표팀, 그 성장의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상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